내 이름은 지우.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그러니까 내가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시기의 일이다. 그때 난 어느 평범한 토요일 밤 나무랄 데 없이 평온한 기숙사 방에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친구들은 모두 주말을 기념해 각자의 여흥을 즐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나는 그 당시 조금은 심각한 게임 중독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과 공부로 나눠 보내곤 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시험을 치르기 전 마지막으로 짧게 게임을 즐기려 PC 앞에 앉았고 친구들은 나를 홀로 두고 즐겁게 바깥으로 나갔다. 조명이 밝게 켜진 기숙사 방 안에서 나는 완전히 몰입하여 게임을 하고 있었다. 방 안의 조명 빛날림이 모니터 화면을 비추며 밝게 빛났고 나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신나게 조작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게임에 몰두하고 있던 중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방의 조명이 비추는 확실한 공간 속에서 그런 기이한 감정이 들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꽤 오래전부터 공포소설을 즐겨 읽던 내가 느끼는 이 감각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어둠 속의 방 구석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는 단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게임에 몰두하려 했지만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하게 다가왔다.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려 방 안을 살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상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기에 생각해보니 이 방은 아주 익숙하고 안전한 공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생각을 멈추고자 게임에 다시 몰입했다. 그 순간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내 팔뚝을 스쳐갔다. 방 안에서 바람이 불 리가 없었다. 문도 닫혀있고 창문도 꽉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재빨리 정신을 가다듬으며 눈을 깜박거렸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런 평화로움 속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기숙사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늘 그러했듯이 조용했다. 기숙사 앞에 있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리 전체를 비추고 있었고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도 몇 명 보였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지우야, 이상한 생각은 그만둬. 내가 괜히 겁먹고 있는 거야.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창밖에서 느껴지던 조용한 평온함을 깨트리는 낯선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다. 눈에 들어오는 그 그림자는 상반신이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가 걷는 모양새도 자연스럽지 않았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기울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이상한 그림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내 눈동자는 본능적으로 그를 주시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그림자가 멈추더니 고개를 들어 내 쪽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당황한 나머지 뒤로 물러서며 창문을 급히 닫았다. 하지만 마음의 동요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 순간 문득 출입문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출입문 손잡이가 살짝 흔들리는 소리였다. 나는 피가 급격하게 식으며 온 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감을 느꼈다. 제발 아무도 아니길. 마음속으로 염려하며 천천히 출입문을 바라보았다. 막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찰나 출입문이 천천히 열리며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아떨기 시작했다.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나타난 모습은 얼굴 없는 사람의 형체였다. 그 사람은 형체만 있을 뿐 얼굴이 없었다. 나는 도저히 그 모습을 믿을 수 없었다. 얼굴 없는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방 한가운데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저 얼어붙은 채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얼굴 없는 사람은 점점 다가왔고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방구석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친구들이 돌아왔다. 친구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면서 갑자기 문이 덜컥 열렸다. 그 순간 얼굴 없는 사람의 형체는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친구들은 나의 기절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며 달려왔다. 그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순간 나는 겨우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밤새도록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또 물었다. 나는 그 당혹스러운 경험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결국 말문이 막혀버렸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나이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로도 나는 기숙사 방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한 번의 경험이었지만 그 공포감은 깊게 각인되어 쉽사리 지울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아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공포심에 몸서리치곤 한다. 다시는 그런 기묘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나는 공포소설들도 읽지 않게 되었고 혼자 있을 때는 늘 주변을 경계하며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나 그날 경험한 그 얼굴 없는 사람의 형체는 아직도 나의 기억 속에서 정확히 떠오른다.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 말이 허황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갑자기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온다면 그 두려움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2010년 여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었다. 시험 기간이라 수업이 거의 없었던 나는 친구들과 가끔 만나 술을 마시고 때로는 집에서 혼자 밤을 새며 공부하곤 했다. 그날도 아직 책상 앞에서 책을 보고 있던 중 창밖으로부터 빗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창문을 바라보니 어두운 밤하늘에서 붉은 빗방울이 쏟아지고 있었다. 커피 한 잔을 타서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문득 유리 너머로 시선을 돌린다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창밖에는 분명히 여인의 얼굴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다. 잘못 본 걸까? 나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기로 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책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계속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에 본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아무리 환상일 거야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해도 그 얼굴은 분명히 보았던 것이다. 긴 머리에 아무 표정도 없는 창백한 얼굴. 몇 시간 후 새벽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던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잠에 들었다. 그날 밤은 무척 깊숙이 잠들고 말았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나는 그 얼굴을 보았다. 이번에는 창문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 여자는 묵묵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그녀가 입을 열고 조심해라는 말이 내 귀에 명확하게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난 나는 땀에 젖은 채로 온몸이 쑤셨다.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시려던 순간 부엌 창문 너머로 또 다시 그 얼굴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검은 눈동자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공포에 떨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은 사라졌다. 나는 급히 집안 곳곳의 문과 창문을 잠그고 불을 모두 켜놓은 채로 밤을 새워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주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학교에서 소개팅을 주선받아 기분 전환도 할 겸 나가기로 했다. 소개팅 장소는 학교 근처의 카페였다. 나가보니 소개받은 여자는 놀랍게도 내가 꿈에서 본 그 얼굴이었다. 긴 머리에 창백한 얼굴. 나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지만 이 여자는 전혀 금방 사라질 듯한 유령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꿈에서 본 그 여자와 지나치게 닮아 있었지만 엄연히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소개팅 후 우리는 자주 연락하며 가까워졌다.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신비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으며 그 꿈 속에서 어떤 남자의 얼굴이 그녀를 따라다녔다고 했다. 그 남자의 외모는 나와 닮아 있었다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 신비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꿈에서 본 남자가 바로 나였을 것이라며 그것이 운명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날 밤 창문에서 본 얼굴이 왜 그렇게 생생하게 남아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마치 그녀의 일기 속에서 본 듯한 그림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그녀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의 내용과 일치했던 것이다. 어린 시절에 그녀는 바로 나를 꿈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을 연결하는 어떤 끈 같은 것이었던 셈이었다. 그녀와 나는 결국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과거의 꿈과 환상들을 넘어서 우리의 인연을 진하게 다져갔다. 하지만 그 늦은 밤 비가 내리는 날에는 여전히 가끔씩 창문 너머로부터 그 창백한 얼굴이 떠오르는 느낌을 받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얼굴은 이제 우리 둘을 이어준 운명의 신호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평범치 않은 계약을 통해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매해 여름이 찾아오고 비가 쏟아지면 우리는 서로에게 경고했던 조심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서로의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세 번째 이야기의 여름밤의 열기가 무성한 도시에 저녁 무렵이 되자 냉기와 어두운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한 마을로 여행을 떠난 나와 친구들은 어두워진 하늘 아래에서 작은 민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넘치는 호기심 덕분에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퇴근하고 없었고 우리는 열쇠를 미리 받아서 직접 방을 찾아 들어갔어요. 방은 꽤 크고 쾌적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숲은 어딘가 섬뜩한 느낌을 줬습니다. 마치 숲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죠. 밤이 깊어가고 우리는 와인과 맥주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던 중 한 친구가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냥 동물 소리겠거니 하며 무심코 넘겼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잊혀질 법한 순간에 또 다른 친구가 창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깜박이는 걸 보았습니다. 빛은 숲 깊숙이에서 나오고 있어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우리의 호기심은 그곳에서 뭔가가 있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셋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서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손전등을 들고 길을 나서자 숲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밤의 정적을 깨는 것은 우리 발걸음 소리뿐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걷던 중 갑자기 한 친구가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했다고 속삭였습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움직이는 그림자였어요. 그림자는 나무 뒤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그곳에는 낡은 나무집이 있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우리 셋은 줄지어 그 집에 다가갔습니다. 문을 밀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가구들과 낡은 사진들 그리고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벽에 걸린 대형 액자였어요. 그 안에는 검은 한복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 엉성하게 그림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사진을 찍은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죠. 그 순간 불빛이 갑자기 꺼졌어요. 친구들과 나는 깜짝 놀라며 같은 시간 이상한 속삭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암흑 속을 헤매던 우리는 결국 겨우 펜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고 잊지 못할 공포를 남겼습니다. 숲속의 나무집과 그 안의 그림, 그리고 들려왔던 속삭임들. 다음날 우리는 펜션 주인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주인은 그런 나무집은 이 근처에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펜션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창문을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어제 밤 그곳에 있던 그 숲은 확실히 사라져 있었고 그저 평온한 숲만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 다시 숲에 갈 길을 찾지 못했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인터넷에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갈 때는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딘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